Y704 잘 나온 것 같아. 하나 사. 너무 비싸. 그럼 사지 마. 근데 얘만은 8인치가 없어. 그럼 사. 근데 치코라서 AS는 어떡해? 그럼 죽어.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전설의 태블릿이 출시했습니다. 아니, 전설이라기보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태블릿이랄까요? 8인치 태블릿 끝판왕이자 가성비라고 불린 레노버의 Y700 시리즈. 이게 예전부터 엄청 유명했다. 뭐 2세대, 3세대 요것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5년 5월 4세대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3세대 출시가 2024년 9월 정도에 공개를 했고 한국 정발까지 해서 컨텐츠까지 찍었는데 4세대가 비교적 빨리, 엄청 빨리 출시한 것 같아요. 보통은 전자제품 리프레시 주기가 1년이니까요. 근데 Y700 시리즈가 그런 건 있었어요. 옛날에 직구로 구입하면 진짜 저렴해서 가성비가 미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이게 그렇게 가성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독 이번 4세대가 왜 더 많은 관심을 갖냐면 작년 말에 등장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 요게 갤럭시 S25에도 들어가고 진짜 잘 나왔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그걸 이번에 Y700에 박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모델은 8인치의 휴대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미친 게이밍 머신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 나머지 저도 한 대를 샀고 오늘은 레노버 Y700 4세대 첫인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 Y700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4세대 구입했을 때 가격이 가장 저렴한 모델 12기가에 256기가 구성이 3299위안, 대략 관부가세 포함한다면 69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아이패드 미니 제일 저렴한 게 한 75만원 정도 했나? 이제는 레노버 태블릿이 거의 70만원 가까이 돼요. 여기도 제가 구입할 때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중국에서 전자기기 구입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국가 할인 쿠폰 15%인가? 그걸 주거든요. 그걸 적용하면 중국 내에선 얘를 5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구입했던 3세대가 3099위안이다 보니까 3세대와 4세대 차이가 한 4만원 정도 나는 거예요. 이게 스냅드래곤 가격이 더 올라서 이번에 제품 가격도 더 올랐나? 뭐 아무튼 이제 얘가 만약에 한국 정발을 한다 그럼 70만원 중반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얘 메리트가 또 애매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제 또 얘가 나올 때 뭐 G9 게임패드라고 해서 뭐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끼우잖아요. 그럼 리전구랑 비슷한 형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제 빠르게 구입하려고 본체부터 빠르게 구입했고 제가 저번 주에 중국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냥 바로 현지에서 받아버렸어요. 에휴. 4세대 지금 출시하자마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거의 뭐 게이밍 끝판왕으로 쓸 수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용 머신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더라고요. 자, 3세대랑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네, 심트레이랑 설명서. 뭐야, 레노버는 또 여기 뭐 이것저것 이거밖에 없구나. 많진 않아요. 케이블 들어있고요. 아마 레노버는 충전기도 68W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제품 한번 보자. 4세대는 뭐가 또 달라졌을지 봐야죠. 이것도 이번에 4세대의 컬러는 카본 크리스탈 블랙, 아이스 소울 화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얘를 처음에 보자마자 화이트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화이트는 5월 31일부터 예판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빠르게 리뷰하고 싶어서 그냥 가장 빨리 파는 블랙으로 샀어요. 제가 3세대 때 화이트로 써보니까 화이트가 은근 예쁘지 않아요? 예쁜데다가 리전 로고도 중앙에 있고 화이트가 대체로 예뻐요. 얘는 좀 너무 게이밍 같은 느낌? 그래서 블랙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살려고 블랙을 사버렸다.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은 동일해요. 볼륨이랑 전원 버튼 있고 돌아왔구나. 여기 이제 심트레이 같은 거 있거든요. 3세대에서 빠져서 많이 욕을 먹었던 마이크로 SD를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 2TB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피커나 C타입 포트 위치는 동일하고요. 하단에 있는 C타입 포트 하나 더 있는 거 이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있네요. 레노버가 C타입 위치를 4세대는 거의 끝에 몰려있어요. C타입이. 이게 디자인적으로 균형, 비율이 좀 안 맞는 거죠. 옆에도 보잖아요. 4세대는 더 끝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이것도 왜 그런지 보니까 4세대의 두께가 1mm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해서인지 이런 비율 이런 건 디자인적으로 매우 아쉽죠. 왜냐면 얘가 진짜 막 30만원 40만원대로 저렴하면 몰라도 이게 점점 비싸져서 거의 70만원까지 가거든요. 무게도 10g 정도 더 줄어들었는데 뭐 이게 지금 당장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이거는 좀 써봐야 알 것 같고. 카메라 리전 로고나 레노버 로고는 위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화이트가 확실히 이 조합이 예뻐요. 전면 카메라는 둘 다 800만 화소로 탑재했고요. 후면 카메라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죠. 후면 카메라가
전작까지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접사용 카메라를 없애고 메인 카메라 하나로 이것도 5천만 화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블릿에선 카메라 쓸 일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뭐 문서를 찍거나 스캔하는 용도 빼고는 안 쓰는데 어차피 접사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요 하나로 집중했나봐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8.8인치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16대 10 비율의 LCD를 탑재했고 최대 165Hz 주사율도 기존과 동일해요. 다만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최대 밝기가 500니트에서 600니트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같은 크기인데 좀 더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터치 샘플링이 360Hz로 더 높아졌다고 해요. 자, 기본 설정. 얘가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단점 발견. 얘가 3세대입니다. 3세대는 듀얼 카메라라서 카메라섬이 좀 있다 보니까 얘가 크게 편차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4세대는 좀 많이 달랑거려요. 바닥에 뒀을 때 더 높아먹었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크린 모드도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레이트를 지능적으로 극한 165Hz까지 극한으로 계속 쓸 것인가 뭐 그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스마트 스플릿, 플로팅 윈도우 뭐 이런 것도 이제 안드로이드의 장점이죠. 이렇게 이제 분할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스터디 어시스트 이거 사실 게이밍 태블릿 아닌가? 배터리 같은 세팅도 있고 와 게이밍 태블릿이라서 배터리 온도도 떠요. 세미 리얼 바이브레이터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햅틱 느낌 죽이는데? 근데 이것도 지원하는 게임에서만 되나봐요. 일단 이 정도 세팅하고 조금 사용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제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거든요. 반사율. 제가 Y700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화면 반사율이 다른 제품 대비 더 좀 반사가 많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얘가 지금 3세대 모델이고 4세대는 개선됐으려나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반사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이번 Y700 4세대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 게이밍 머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좀 더 오버클럭 버전인 4 갤럭시를 탑재하지만요, 램은 12기가 16기가 옵션을 고를 수 있고 전작 대비 20% 더 증가한 초대형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긱벤치 6를 돌려봤습니다. 싱글은 약 37%, 멀티는 38%, 4세대가 더 빨라졌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보통 한 세대, 그러니까 1년 뒤에 새롭게 출시하는 기기들의 성능 증가폭이 한 10%에서 20% 내외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3D 마크도 돌려봤어요. 이때도 성능 증가폭은 엄청 많이 컸습니다. 최고 점수는 약 33%, 최저도 35%, 안정성도 1.1%포인트 더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최고 점수뿐만 아니라 최저 점수, 그러니까 얘가 스로틀링을 받아서 바렐이 엄청 많을 때도 뽑아줄 수 있는 최저 점수, 이 최저 점수도 되게 높아요. 심지어 전작 3세대의 최고 점수보다 16% 정도 더 빠른 수치임을 알 수 있죠. 진짜 성능 증가폭은 어마어마해요. 그럼 바렐은 어땠을까? 보통 이렇게 성능이 많이 증가하면 바렐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얘도 이번에 베이퍼 챔버를 더 많이 키운 거거든요. 먼저 일회성 테스트인 긱벤치에서 전면과 후면을 봤을 땐 두 가지 모두 1.1에서 1.5도 정도씩 전작보다 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마크에서 전면 온도는 4.9도, 후면 온도는 4.6도 가까이 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성능 증가가 큰 만큼 이제 4세대의 바렐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긴 해요. 보통 이제 게임이 아닌 일반 작업을 한다면 한 1도 정도 차이 내외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대신 게임할 때 있잖아요, 이때 바렐 차이는 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요 마비노기 모바일을 조금씩 즐기고 있어서 요걸로 한번 비교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레노버의 특징이 요런 이제 게임 툴 같은 게 있죠. 뭐 와이파이나 요런 세팅이 있고, 뭐 스크린 레코드나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사용하지 않고 램 클리너, 네, 요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3세대의 플레이로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떠냐? 먼저 동일한 옵션으로 4세대랑 맞췄을 때 프레임 드랍이 좀 보였습니다. 평상시 60프레임 정도는 유지하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돌아다닐 때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복잡한 화면이 나와도 50초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확실히 바렐 체감은 3세대가 더 좋았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할 때는 얘는 이게 바렐이 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미지근하게 느껴져요. 전투 중에도 4세대만큼 바렐이 더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게임 툴에서 측정되는 것도 봤거든요. 여기서 진짜 많이 올라가도 42도 이상은 거의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세대로 넘어와서 게임을 한번 해봤죠. 야,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 프레임이나 이런 성능보다도 크게 체감이 된 게 뭐냐면, 3세대로 게임하다가 4세대로 바꿔서 딱 들어봤거든요. 성능보다도 더 크게 체감되는 게 두께랑 무게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가 달라졌어 해서 보니까 3세대는 여기 흰색 부분이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 베젤 턱 같은 게 하나 더 올라와 있잖아요. 4세대는 이 턱이 없어요.
게다가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무게가 달라졌다. 그리고 생각보다 해상도가 증가한 게 좀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딱 켜자마자 왜 얘가 화질이 더 좋아 보이지? 해서 옵션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 해놓은 옵션은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보다가 3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뭔가 흐릿해 보여요. 프레임은 역시 3세대보다 월등히 체감될 정도로 잘 나와줬습니다. 지금 또 보면 거의 이제 프레임이 60프레임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요게 전투 중에서 막 화려한 모션이나 액션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내려가지만 대체로 4세대는 거의 60프레임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혼자 전투할 때도 60프레임에서 잘 안 내려가죠. 근데 3세대는 50 초반까지도 계속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프레임적인 폭의 차이가 컸고 지금은 게임을 바로 실행했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낮지만 전투했을 때 최대 온도는 4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도 있어요. 자살을 돌릴 때 이렇게 바닥에 두고 충전기 물려놓고 하잖아요. 이게 3세대. 얘는 별로 들락날락 안 거리죠. 이게 4세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세서도 얘는 중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임했을 때 체감되는 발열도 손으로 느껴지는 발열도 3세대보다는 꽤 많이 났어요. 물론 제가 이제 S25 울트라로도 마비노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뜨거워서 야 손에 땀 날 정도로 이거를 게임을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이었다면 그것보다는 태블릿이라서 막 발열이 그렇게 막 심하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게임 하다 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최대 밝기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밝기 제한이 걸리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전작 대비 더 증가했습니다. 전작은 6550mAh, 신형은 7600mAh로 대략 한 16%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이 커졌어요. 충전은 유선 68W인 것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3세대가 8시간 재생했다면 4세대는 9시간 정도 재생할 만큼 1시간 정도 배터리가 더 오래 갔습니다. 대략 퍼센트로 보자면 한 12% 정도 더 오래 갔고 여기서 어쩌면 4세대는 해상도도 더 높고 밝기도 조금 더 증가했다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도 배터리가 더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그리고 스피커도 달라졌나 한번 봤거든요. 음질은 3세대나 4세대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최대 볼륨에서는 4세대가 좀 덜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얘는 이제 게이밍 태블릿이잖아요. 그래서 손에 쥐고 세팅하는 걸 염두에 해둬서 그런지 이렇게 할 때 스피커가 위쪽에 있어서 이때는 소리가 괜찮아요. 근데 얘를 이제 바닥에 두고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햅틱 피드백 느낌이 좀 달라졌습니다. (3세대는)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4세대는 좀 더 섬세하고 작게 떨리는 햅틱이 더 추가됐어요. 요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제 세팅할 수 있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따로 세팅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진동 그래프 같은 것도 한번 보니까 4세대의 진동이 좀 더 섬세한 진동 표현이 가능하도록 세팅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세대를 빠르게 구입해서 써본 결과 역시나 8인치대에서 현존 최고의 프로세서를 바꾸면서 게이밍 머신으로는 최고의 태블릿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은 엣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으로는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걸 사용하고 게임은 패드로 하니까 진짜 얘가 딱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제가 특히 그 아이패드도 13인치대 사용하는데 걔로는 또 그런 용도로 쓰기엔 너무 큰데 8인치대가 딱이에요. 딱 지금 현재 봤을 때 얘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Y700을 한 70만원 정도에 구입한다? 아무리 이 포지션의 태블릿에서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만약 4세대가 한국 정발한다고 하더라도 70만원 이상의 가격이 된다면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생각보다 3세대보다 더 빨리 출시한 4세대 Y700 저는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 3세대보다 출고가가 4세대가 더 올랐지만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봤을 땐 4세대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3세대 출시 왜 했지? 그냥 기다렸다가 4세대 내지.